네, 이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미국 증시에서 좀 끌어와 볼까 합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결국에 전날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AI 열풍은 거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듯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2분기 GDP도 영향을 줬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한 3.3% 정도 성장을 기록하면서 당초 전문가들이 집계한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이로써 1분기에는 관세 인상을 앞두고 조금은 위축됐었던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물론 한 주 단위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주보다는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소프트 랜딩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을 보일 걸로 관측이 되고 있죠. 이로써 하반기부터는 이 자금들이 미국으로 본격 이동하는 건 아닌지 고심이 깊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테슬라의 신규 등록 대수가 한 40%가량 줄어들면서 7개월이나 연속으로 판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중국 비아디는 무려 225%까지나 급등하면서 공격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유럽의 전체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슬라의 부진이 더 뼈아픈 대목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테슬라 비단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리 매출 역시 하락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보급형 전기차를 통해서 시일 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의 경우에는 유럽 시장이 꽤나 반가운 마켓이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럽은 가장 부진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삼성전자가 또 한 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점유율 상승의 측면에서 봤을 때 드라마틱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36%로 점유율만 따져보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잇고 있는 애플이 24%로 꽤나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이제 다음 달 초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죠.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신규 모델을 공개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도 당장 다음 달이면 아이폰 17을 공개하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스마트폰 대전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한 발 빠른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유종의 전략 세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가을을 미리 맞이하신 것 같아요. 색깔이요? 예, 브라운 계열로 딱. 이제 슬슬 춥긴 합니다. 네, 항상 시장이 진짜 빠른데 증권사에 계셔서 그런지 훨씬 더 빨리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해안을 또 얻어봐야겠죠. 오늘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PC 물가. 그러네요. 저는 고용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용도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지난주에 잭슨 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그동안 이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은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고 이제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정말 단기적으로 움직일 건지 잭슨 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도 얘기는 했죠. 고용에 대한 이미 쇼크는 둔화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이게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단기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적을 수 있다는 멘트를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죠. 크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저번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쇼크가 나왔죠.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아직까지는 그 기업인들이 소비자들에게 물가 전가를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PCE 데이터가 지금 예상치가 2.9% 정도 될 거예요. 지난달이 2.8%고 그러면 만약에 3%가 안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론 고용 지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FOMC 이전에 CPI가 또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줄어들게 되면은 그럼 시장에서 보는 흐름이 올해 연내 1회가 아니라 2, 3회까지 확대되는 것 쪽에 좀 베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S&P 쪽은 좀 상방에 대한 문이 열려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결국에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네요.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까지 아직 좀 확인해봐야 될 것들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 현 주소는 환호하는 듯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500선까지 도착을 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또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를 살펴봤을 때는 우리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진단이 있어서요. 이제 하반기 자금이 네. 미국으로 다시 이동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좀 9월 달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경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은 우리가 추석이 있죠. 추석이 이번에 휴일이 굉장히 깁니다. 길죠. 길다 보니까 그럼 9월 달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하나둘씩 매크로에 대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실적도 크게 좀 무난하게 좀 나왔다라고 봤을 때 그럼 한국은 왜 그렇게 지금 외국인이 안 들어올까? 그러면 그 트리거는 뭐가 될까? 결국 아마 시청자들도 알고 계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정책적인 모멘텀이 빠르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어제 모 의원께서도 9월 초까지는 결론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보통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 12월에 이제 흐름이 나오면은 보통 9월이나 10월부터 그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준비를. 그렇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그 대주주 물량을 회피하기 위해서 9월 달부터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10월 달 아까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9월 달에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일단 팔고보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9월을 어떻게 보면 조심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제 작년 한국은행총재도 물론 경제성장 전망률을 1% 이상대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 관세 영향에 따라서 수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확인도 하기 전에 일단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대주주 양도세 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와줘야 우리나라도 덩달아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은 세제 개편도 있고 FOMC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관망의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투자자분들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이 우리가 6월 3일이죠. 그때 정권이 바뀌고 나서 거의 8조 넘게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환물을 2천억, 3천억 이상 강하게 들어온 적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선물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할 뿐이지 최근에 그러면서 조금 외국인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안 나오면 사실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중립적인 태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나아져야 전체적인 우리나라 향후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펀더멘탈이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부담스러운 고점의 영역에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차익 요구가 또 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평가로 접어들어 있는 2차 전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새벽엔 좀 아쉬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7개월 연속 판매가 급락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테슬라 지표만 보면 또 아쉬운데 비아디는 200%가 넘게 급증해서 우리가 유럽 시장의 기대는 걸어보는 게 맞는지. 근데
연결고리로 따져봤을 땐 테슬라가 훨씬 더 짙잖아요. 그렇죠. 어떤 스탠스가 지혜로울까요? 근데 유럽도 이게 올해 1월 달부터도 테슬라 판매량이 서서히 좀 계속 감소되기 시작한 게 영국이나 이제 독일 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1월 달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 1월 20일이죠. 취임일이.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제 본격적인 상생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이 발언들이 특히 독일 쪽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실제로 그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훼손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판매량이 감소가 되기 시작을 했고 단순히 우리 테슬라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기능 수준이 아니라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좀 안 좋게 빠졌고 물론 BYD 같은 경우야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이게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일단 저가 자동차 전략으로 계속 이제 전략을 짜고 그렇죠. 있죠. 예. 아마 이거는 하반기 때 중국의 그 건국개혁안이 아마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BYD도 단순하게 가격을 저가 전략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낮은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BYD가 시장을 어느 정도 주름잡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세그먼트나 있는 전략들이 좀 뒤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오히려 테슬라는 포지션을 저가형으로 가고 BYD는 좀 올라간다 이러면 우리가 유럽 시장에선 기대거리가 해볼 거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왜 BYD가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고 하게 되면 원래 BYD는 하청업체들에게 대금 지급을 260일 뒤에 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개입을 해서 60일 안에 이제 대금을 그렇죠. 주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BYD 입장에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을 시켜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YD가 어음 자체가 70조 이상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차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안 좋아지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올려야 그 원가에 대한 마진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는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구조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쭉 올라왔죠. 지금 거의 88,000 위안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도 지금 새로운 이제 그 YF인가요? 그 두 모델이 지금 신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차 주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테슬라도 이제 판매량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숫자 자체가 좀 뒤바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조금 긴 시결에서 긴 호흡에서 2차 전지 유효하다라는 입장이셨어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떠실지 좀 궁금한데요. 네. 투자자들은 실망했다. 근데 전문가들, 월가에서는 낙관론이 주장되면서 오늘 S&P 500을 신고가로 들어올리는 주역으로도 꼽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물론 어제 실적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QOQ 숫자는 조금 이제 낮아지긴 했지만은 물론 이번에는 이제 중국 관련 데이터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죠. 물론 이제 지금 한 55억 달러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다음 달에 B30A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H20 칩이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화웨이가 빠르게 이제 수율이나 이게 양산 자체가 그게 물량들이 이제 감당을 못하는 뿐이지 투자를 하게 되면은 화웨이는 적어도 한 6개월, 8개월이면 충분히 이걸 따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된 칩을 원하고 있는 거고 젠슨왕도 이제 그 블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저사양 칩을 다음 달에 중국에서 테스트를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번에 H20 칩을 이제 허락을 해준 거는 너 중국에서 수익 나온 거 15% 정부에 그렇죠. 그 정도 이제 내라. 부담을 해라. 예.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젠슨왕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다시 또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여기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은 더 크게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좋아요. 그동안 호퍼와 관련된 GPU는 이제는 레거시화되어 있고 이제 블랙에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쵸. 내년에 루비에는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고객사들, AI 고객사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빠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에 대한 물량들은 빠르게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삼성전자가 들어오냐?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더 커질 수 있다, 마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에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성장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루빈만 딱 기일만 놓고 봤을 땐 SK 하이닉스한테 유리한 발표였지만 사실 블랙을 중국 쪽으로도 납품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HBM3 12단이 또 긍정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들고 가는 구조가
상태가 가장 좋을까요? 저도 아침에 약간 좀 재밌는 데이터를 봤는데 예. SK 하이닉스의 그 선지급 대금이 26년까지 계속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가 27년부터 쭉 떨어졌습니다. 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새로운 루빈이나 이제 HBM4나 이제 12단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선지급을 대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에 침투율이 시작되나? 물론 이거는 회계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계약을 할 때 선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량들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그게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네. 받았던 흐름이 아닐까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 향으로 정말로 12단 반도체 컬테스트 통과 여부가 제가 알기로 원래 8월 말이나 9월 초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2단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해봤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나온 엔비디아 실적을 갖고 지금 월가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삼성전자 하면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단 유럽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9월 달에 갤럭시 S25 시리즈 신규 어떤 기기를 출품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폰도 네. 17이죠. 네, 시리즈. 17에 새롭게 나오는 게. 그것도 발표가 되는데 그럼 네. 우리가 원래는 스마트폰 하면 폴더블에 좀 중심이 돼 있었잖아요. 네. 이번 모멘텀들은 폴더블은 아니지만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 때부터 특히 IT 전방 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기, 이제 MSCCL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물론 이제 애플은 계속 꾸준하게 중국 쪽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발빠르게 이제 폼팩트의 변화. 물론 이제 폴더블이 전체적인 스마트폰 침투율 자체에서는 2%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이제 애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5%나 아니면 향후에 10%까지 올라갈 수 있지는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는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차후에는 좀 상용화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다음 달에 나올 삼성전자 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소형 단가 이제 새로운 세그먼트이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수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게 중요한 게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제 애플이 거의 점유율이 50% 이상 차지를 해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한테 따라잡히기 시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도 이런 AI 인텔리전시에 대한 시기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 폼팩트 변화 항상 뭐 카메라 탑재에 대한 이슈만 이게 얘기가 업데이트만 되어 왔지 폼팩트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는 상황인데 그게 또 1년 정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쪽에서는 공통적이면 거의 OLED 정도로 네. 추려질 수 있겠네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희 섹터 점검은 조금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인데요. 한창 우리가 세제 개편에 또 몰입을 해 있다 보니 상법 개정안을 잊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추진 기대감, 결국 자사주 소각 이슈가 엮이면서 부국증권, 신영증권이 이제 증권 대장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계속 이 전까지는 들고 가볼 만 합니까? 그동안 뭐 올해 상반기 때부터 그렇죠. 이게 6월 이후부터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특히 지주사들이나 특히 증권주들이 이제 관심을 좀 괜히 많이 받아왔었고 이제 대표적으로 대신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같은 경우도 자사주 비중이 그 52% 수준이 되고 부국증권도 그 40%대, 그 네. 대신증권도 아마 25% 정도 수준으로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네요. 물론 어제도 우리 국내 모든 종목들의 자사주 비중이 좀 리스트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은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가 이제 실시가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아마 9월 달로 조금 예정에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은 자사주 소각을 즉시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6개월 뒤에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1년 뒤에 하게 될 것이냐,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특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실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크죠. 단순하게 뭐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뭐 10%, 40% 성장 이게 아닙니다. 거의 한 뭐 2배 성장, 3배 성장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 이유가 뭐 제도적으로 뭐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뭐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쵸. 거래 대금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됐고 물론 이제 어제 이제 군통위도 얘기를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IB 쪽에 대한 이제 고객사에 대한 수요 아니면 거래 대금의 증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증권주는 상법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도 좀 기대감은 계속 올라갈 수는 있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과장 부럽네요. 돈 많이 버시겠어요. 저희는 자사주가 그렇게. 자, 이제 끝으로는 음식료인데요. 사실 실적이 좋아야 모든 주주 환원 정책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기반은 실적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는 삼양식품이죠. 네. 밀양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슈가 불거졌는데 9월부터는 이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가만 봤을 때 조금 높은데 이런 미래를 봤을 때는 아직도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음식료 섹터가 PER이 40배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대박인 거는 예. 음식료가 영업이익률이 22%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원래 대부분은 음식료 섹터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농심만 보더라도 5%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그냥 삼양식품이 좋은 과자를 거네요. 먹는데 내년에 우리가 과자를 더 많이 갑자기 먹을 2배 이상 먹겠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향식품은 엄청난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단순하게 라면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소스까지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이슈가 나왔던 거는 아마 8월 14일 2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이번 밀양 2공장 전체 6개 라인 중에서 원래 한 개 라인만 20시간 풀 가동을 해왔었는데 이제 2개 라인이 10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다가 다음 달 9월 말부터 20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풀캐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그러네요. 되고 우리가 물론 이제 160만 원 가격대 굉장히 부담스럽고 PER이 40배고 저 농심이나 풀몬 같은 경우는 20배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저게 더 싼 거 아니냐. 그렇지만 사양식품은 실적이 계속 쌓아나고 있고 이제 올 풀캐파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에서 4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괜히 면비디아라고 얘기가 나오죠. 면비디아. 그러니까 매년 엔비디아가 40~50% 성장률이 나오니까 20~30%면은 그러네요. 음식료에서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는 굉장히 고민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예. 왜 풀무원이고 왜 우양이고 왜 물론 그 회사들도 나중에 30% 나오면은 당연히 그 회사가 지금 훨씬 싸죠. 네. 싸긴 하지만은 이제 코스트코 입점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는 중국 쪽 공장까지 증설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우리가 만약에 딱 벚꽃뱀에 대한 대항마가 나온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많은 그쵸. 걸 보게 되면은 예. 최근에도 저도 서울역에서 봤었는데 중국인들이 모든 그게 백에다가 라면을 종류별로 사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 불닭을요? 네, 10년 전에는 마스크팩이었는데 그쵸. 지금은 와. 남자분들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라면을 싸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아직은 그러네. 주가에 예. 대한 모멘텀이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농심이 캐대원 열풍 타고 좀 가나 싶었는데 멈췄잖아요. 근데 삼양식품은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하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남은 한 발 어디에 쏠지 관심주가 공개될 차례인데요. 스마트폰 이슈로 LG 이노텍 들고 오신 건가요? 네, 이게 워낙 이제 실적도 이미 부진할 거 다 부진했고 너무했어요, LG 이노텍. 이제부터는 어차피 지금 애플 이제 세븐틴이 이제 9월 9일 날 어제 출시 일정을 좀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물론 이번 애플 2분기 실적에서도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은 물론 이거는 아이폰 16에 대한 재고 부분들에 대한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이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계속 AI 인텔리전시에 대한 속도가 늦어진 것도 맞고 그전에 이제 AI 그 인재들도 계속 이제 메타나 이쪽으로 이탈한 것도 이제 많긴 합니다만은 이제 결국에는 OS로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 내년에는 이제 폴더블로 인해서 이제 폼팩트 변화가 좀 이루어지기 시기라고 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매크로 대한 그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LG 이노텍은 펀더멘탈 쪽에 대한 이제 그동안 좀 하방 위험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실제로 아이폰이 출시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기대감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하면 LG 이노텍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화진 과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